네, 안녕하십니까. 캡손 디자인 고도화를 위한 개선 방안 발표를 맡게 된 학생성장센터장 조기범 교수라고 합니다. 최근에 많은 학교에서 캡손 디자인과 관련된 수업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된 논문들도 최근 5년, 10년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통해서 캡손 디자인 고도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일대학교는 캡손 디자인 1, 2로 구분을 해서 3학년에 28강좌, 4학년에는 9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이제 LED형이라고 해서 L형은 교수와 학생 중심의 어떤 과제, 그리고 E형은 기업 중심의 과제, D형은 다학제와 글로벌 중심의 어떤 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22년도 2학기 기준으로 보면 L형을 선택한 팀이 총 213개 팀 중에 194개 팀이고요. 그 다음에 E형과 D형이 총 19개 팀으로서 10%가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비록 경일대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도 이 기업형 혹은 글로벌형과 혹은 다학제 이런 형태의 캡손 디자인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경일대학교는 이 콜라보 플랫폼을 통해서 학생들이 캡손 디자인 수업에 대한 정보들을 획득하고 이곳을 통해서 자료들도 제출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콜라보 토크라고 해서 학생들이 쉽게 모바일을 통해서 궁금한 점 혹은 중간중간 어떤 교수자들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을 이 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캡손 디자인의 문헌 분석을 총 18편을 해봤더니요. 크게 수업과 교수자, 학습자, 학교의 주체로 구분을 해서 주요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좀 주요 결과만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경우가 실습만 진행하는 경우에 비해서 더 큰 학습 성과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캡손 디자인 수업은 실습을 100% 운영을 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이론을 조금 필요로 한다. 이 말은 학생들이 이런 캡손 디자인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쌓고 난 뒤에 실습을 해야 오히려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또한 수업을 위한 교수자의 역량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캡손 디자인 수업을 운영하는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교수님들마다 이 문제결 학습에 대한 어떤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계신 분들도 있는 반면 어떤 교수님들은 이제 어떤 문제결 학습에 대해서 조금 낯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수님들마다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이 결과의 편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캡손 디자인 수업에 대한 사전 이해도가 낮다라는 학습자들의 어떤 대답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학습자들이 이 캡손 디자인 수업에서 주로 운영하는 형태인 문제결 학습에 대한 생소함 이런 것들이 이 캡손 디자인 수업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학교의 주체로 봤을 때는 결과물이 취업과 창업에 구체적으로 또는 명확하게 어떻게 연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좀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내가 만든 결과물들이 도대체 어떻게 취업과 창업에 연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성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분석을 한번 4분을 통해서 해봤는데요. 크게 주체를 수업과 교수자, 학교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요하게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양식내 용어가 조금 참여학과 중심의 어떤 결과보고서 양식이 있다 보니까 비참여학과 학생들이 조금 생소함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용어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식이 좀 다양하게 채택되는 필요성, 그 다음에 평가 방식이 교수자와 학생들이 모두 개인적인 능력과 동기유발 모두 다른 것처럼 평가 방식도 학습자에 따라서 모두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조금 교수님들 스스로도 좀 참여하고 싶다.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 학교 차원에서는 일단 평가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명확하게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그다음 학사 일정을 고려한 캡손 디자인 운영 계획의 일정이 좀 검토돼야 된다. 그리고 콜라보 시스템의 컨텐츠들이 조금 간편하게 학생들이 접근하기 좋은 간편하게 좀 바뀔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수업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체계가 좀 요구된다. 이런 결과들이
주요 결과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양식 제공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자, 학생들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 그다음 학습 능력, 그다음 동기유발 이런 것들은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A라는 수업과 B라는 수업에서 동일한 내용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평가 방식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다양한 형태의 어떤 평가 방식이 제공되어야만 적절하게 나와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어떤 양식을 선정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기평가지, 동료평가지, 발표 동료평가지, 조별평가지, 심지어 교수자 자기평가지, 이 뒷장에서 보이시는 교수자 자기평가지 정도까지도 실제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참여학과를 위한 용어 및 문구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참여학과를 위한 용어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보고서 내의 양식을 보면은 작품, 그리고 작품 시험 결과, 그리고 작품 개발, 그다음에 동작 원리, 설계에 적용한 공학적 이론, 설계 도면 및 부품 목록,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예를 들어서 체육과 학생들한테 어떤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같은 분석 도구를 사용했을 경우라는 문구가 딱 나왔을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참여학과 학생들을 위한 문구들이 현재 결과보고서에 한 줄 정도씩 삽입되어서 좀 학생들이 좀 수월하게 양식을 확인해서 작성을 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그 캡스톤 디자인 설명회가 학기 전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참여가 아니라 권고다 보니까 학생이나 심지어 교수님들조차도 시간적인 어떤 부족함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딱 진행할 때부터 이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차 수업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설명회 자료나 혹은 학교 차원에서 공통적인 핸드아웃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 캡스톤 디자인 각 개별 교수님들한테 제공한다면 아무래도 1주차 수업에서 모든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캡스톤 디자인 수업은 어떤 거구나,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상식들을 충분히 학습하겠다는 거죠. 캡스톤 디자인 수업은 굉장히 1주차 수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실질적인 취창업 연계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는 지금 이 내용에, 이 사진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콜라보 플랫폼을 활용한 교수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들조차도 도대체 내 역량이 좀 부족해. 근데 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어떤 어디서 내가 찾아갖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의문을 표하는 교수님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콜라보 플랫폼을 활용해서 공지사항 같은 데에서 이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교수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줌으로써 교수님들이 중간중간 내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들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이수를 한다면 굉장히 교수님들의 역량 편차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취창업 연계 사례의 적극적인 발굴과 교수자 사전 공유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진을 보시면 어떤 플랫폼이든지 지금 사례라는 이 캡스톤 디자인 관련된 플랫폼이죠. 사례라는 걸 치면은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우리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작성을 하고 이게 우리가 작성한 정도가 어느 정도로 좀 노력을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좀 많이 있으면은 도움이 될 텐데, 여전히 지금 성공 사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학교 차원에서 성공 사례를 빨리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학기 전 교수님들에게 사전 공유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런 결과 보고서의 질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교수자 개별 연계 기업 취업 시 교수자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기업 과제 영역은 학교에서 10개 정도의 과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취업 통계에 잡히는 모든 기업으로 추가를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10명이 유아체육학원처럼. 그리고 그 주제를 제공한 회사의 대표와 그리고 평가를 직접 실행하는 그 대표자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아체육학원에서 축구공을 활용한 축구 변형 게임 개발을 제공한다. 주제를. 그러면 그 주제를 제공한 대표가 학생들의 결과 보고서를 직접 평가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료한 대표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 그리고 그 주제를 선택한 팀원 중에 한 명 누구든지 그 회사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교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좀 이렇게 학생, 교수, 그다음에 기업 대표들이 모두 상호적으로 유기적으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형태, 그다음에 서로 동기유발을 하면서 이 캡션 디자인 수업을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캡션 디자인 개선 방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